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우쌤입니다. 오늘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두 번째 시간으로 별의 탄생과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별이 스스로 빛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죠. 바로 수소가 주된 연료입니다. 아시다시피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이죠. 지구에도 달에도 수소는 있지만 모두 빛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누구에게나 가능성은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닌 말이죠. 가능성을 꽃피우기 위해서 재능이라는 재료도 필요하지만 기다림 속에 빛을 발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수소가 모여 원시별이 되고 별이 되는 과정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길지만 결국엔 지금과 같이 빛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이야말로 가장 큰 재능입니다. 지금부터 학습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별의 탄생 과정과 이를 통해 생성되는 원소의 생성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별의 크기에 따라 별의 일생을 설명해 볼 겁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과 비슷한 별들 그리고 태양보다 큰 별들을 구분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태양계와 원시지구의 생성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의 온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우주의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정상 우주론에서는 우주의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두 번째입니다. 우주 전역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여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7:1임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이거 있는데요. 아니죠. 이거는 7:1은 개수의 비였습니다. 개수의 비가 7:1이었고요. 질량비는 몇 대 몇이었어요? 3:1이었습니다. 질량비는 3:1이었죠. 세 번째입니다. 정상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가 팽창하면서 은하와 별이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맞죠?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주는 원자가 생성되면서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변하였다. 맞죠? 전자가 원자 핵과 결합하면서 투명하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빅뱅 이후의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 맞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헬륨 원자 핵은 우주의 나이가 3분의 1 때 생성되었다. 맞습니다. 7번입니다. 고온의 별 주변에 가열된 기체가 방출하는 빛에 의해서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났다. 맞죠?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흡수됐다, 방출하는 거였죠? 자, 여덟 번째입니다. 쿼크와 전자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기본 입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홉 번째, 양성자는 쿼크 1개와 전자 1개가 모여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업 쿼크 2개와 다운 쿼크 하나가 결합했었습니다. 그래서 전해량이 플러스 1을 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맞죠. 가모프가 얘기한 거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랑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였죠. 그래서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성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별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차근차근 따라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자들에 대해서는 빅뱅 우주론에서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요. 나머지 무거운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는 빅뱅 우주론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게 뭐였냐면 뜻밖의 정상 우주론이었죠.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정상 우주론에서 보면은요, 무거운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우선 별의 탄생과 소멸인데요. 첫 번째 성간물질이라고 되어 있죠. 성간물질은 뭐였어요?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들이었습니다. 보통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기체들로도 이루어져 있죠. 자, 이러한 성간물질들이 모이면은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성운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물질이 모여 구름처럼 보이는 천체를 성운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성운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밝은 성운과 어두운 성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두운 성운이라고 하는 건요, 주변에 오는 별빛을 차단할 수 있을 정도로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암흑성운이 있습니다.
밝은 성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사성운이고요. 또 하나는 방출성운입니다. 반사성운이라고 하는 건요, 주변 별빛을 반사시켜서 이 반사된 빛이 지구에 도달하여서 밝게 보이는 성운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방출성운이라고 하는 건요, 주변의 별빛이 일단 흡수되었다가 온도가 점점 높아져 가지고 방출되는 빛을 지구에서 관측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반사성운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했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색깔이 푸른색을 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방출성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흡수됐다가 방출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낮아서 얘는 붉은색 계열을 띈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성운을 봤었을 때에는 푸른색을 띠고 있는 성운 반사성운이었고요. 그리고 붉은색 계열은 방출성운, 그리고 이 별빛을 차단해서 어둡게 보이는 성운은 우리 암흑성운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질문입니다. 반사성운과 방출성운, 암흑성운, 어떤 성운이 가장 성간물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요? 얘기했듯이 암흑성운 같은 경우에는요, 성간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밀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밀도가 높아서 별빛을 차단할 정도가 된 거죠. 즉, 이 세 가지 성운들 중에 모여서 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성운은 뭐가 될까요? 바로 암흑성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의 탄생은 이 성간물질이 모여서 성운이 되는 과정에서 이 근간이 생성이 되는데요. 바로 암흑성운이 가장 확률이 높은 겁니다. 암흑성운은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때 별의 탄생 조건을 이루게 되는 거죠. 자, 밀도가 높다라는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온도가 낮다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체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임이 빠르면 어떻게 됐었어요? 이 물질과 물질 사이의 간격이 멀어진다라고 얘기했었죠.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물질을 결합시킬 수 있는 힘은 중력밖에 없거든요.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움직임 활발해지면은 서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게 돼서 결국엔 결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암흑성운의 경우에는 밀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때 별이 탄생될 수 있는 조건을 이루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물질들이 모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중심부 같은 게 밀도가 아주 높아지게 될 겁니다.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는 얘기했듯이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와 밀도는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밀도 기체 덩어리인 원시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보시면요, 중심부는 온도와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가운데에는 중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계속 결합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누르는 힘이 커지게 되니까 중심부에는 물질과 물질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좁아진 겁니다. 좁아지면서 이것들이 충돌하게 되고요. 그 결과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자,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라고 했었죠. 즉,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도 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요, 주변에서 중력에 의해서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못 나가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중심부는 이미 질량이 커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들이 계속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부에서는요, 압력이 계속 상승하게 되고 그 결과 온도도 계속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빛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을 발생하는 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원시별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이 원시별은 우리가 얘기하는 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원시별에서 빛을 만드는 것은 바로 중력이 원인이 됐던 거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바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수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헬륨이 만들어지는 원자, 핵, 융합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열은요, 중력에 의해서 내부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빛이 되는 거고요. 스스로 빛을 내는 핵융합 과정에서 일어나는 빛은 아니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입니다. 이 그림은 지구 내부 구조를 알아보는 그림입니다.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내수로 구분했었죠.
제일 밖에 있는 층은 뭐였었냐면요. 지각이었고요. 그리고 지각 밑에는 멘틀이 있었죠. 멘틀 밑에는 외핵과 내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됐었냐면요. 온도가 높아지고 밀도도 증가한다고 했었죠. 이 그래프가 바로 옆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온도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가 증가한 것을 어떤 식으로 알 수 있냐면요. 바로 지진파의 속력의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밀도가 빽빽할수록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요. 지진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쭉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피파 같은 경우에도요. 지진파가 점점 빨리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속도가 갑자기 팍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 구간에선 지진파의 속도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종류의 물질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S파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S파는 전달 속도가 없어지죠. 왜냐하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P파는 전달 속도가 확 느려졌다가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경계면을 만났을 땐 더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각각의 구간을 나눠 썼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다시피 지진파의 속도는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중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누르는 힘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는 상승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시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시별은 중심부에서 발생한 열에 의해서 빛이 방출되는 경우죠. 자, 온도가 점차 높아집니다. 그러다가 원시별 내부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소핵이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질량수가 1이었습니다. 얘가 4개가 결합하게 되면요, 헬륨이 됩니다. 헬륨은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결합하여서 이루어진 원자 핵을 얘기하게 되죠. 이 원시별에서 발생한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이것들은요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 결합하는 과정 중에서 헬륨 원자 핵이 되는데요. 이때 원래 질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질량 손실, 그리고 이게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E equal mc 스퀘어가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이 물질이, 질량 있는 물질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이렇게 수소 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별, 이게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주계열성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고요. 이 발생한 내부의 압력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심부로 누르는 중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것이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일정한 크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계열성은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고요. 무거운 별일수록 주계열성의 수명은 짧아지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무거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료가 많다라는 거죠. 연료가 많다라고 하면 오래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요, 연료가 많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수명은 짧아지게 되죠. 저희가 성간물질에서 성운, 그리고 이 성운들이 모여서 원시별이 되고, 이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계열성이 된 이후에 이 별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별이 진화되는 과정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제가 그림 하나 그려놨죠. 별의 중심부에서는요,
수소가 헬륨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어때요? 수소가 연료로서 대기를 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요,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 같은 경우에는요, 주계열성을 지나면 적색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자, 중심부에선 수소가 끊임없이 헬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소가 하염없이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침내 수소가 헬륨으로 되는 과정이 다 됐습니다. 수소가 다 소모된 거예요. 그러면은 헬륨으로 변할 수가 없겠죠? 헬륨으로 변할 수 없으면요, 우리 앞에 그림에서 이 중심부에서는 온도가 높으니까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운동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주변에서 거대한 중력 때문에 이것이 나가지 못하고 일정한 크기를 이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했었던 이 에너지원 핵융합 과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눌렀던 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바깥쪽에서 눌렀던 힘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중심부가 수축하게 됩니다. 중심부가 수축하게 돼요. 자, 질문입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중심부가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 밀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밀도가 증가하게 돼요. 밀도가 증가하게 되면요,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가 수소 핵융합 반응은 1000만 K 이상이 되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1000만 K보다 온도가 이제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러니 중심부 온도는 또 굉장히 높아졌죠. 이 바깥쪽에 있었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졌으니까 이로 인해서 수소가 더 많이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중심부는 밀도가 계속 커집니다.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이게 바깥쪽으로 전달되고요. 바깥쪽의 수소는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커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리고 중심부에는 헬륨이 드디어 핵융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게 바로 탄소와 같이 무거운 원소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에는 탄소로 이루어진 핵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넷으로 나눠서 설명해 보죠. 우선 적색 거성이에요.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커지게 됩니다. 밝기는 어떻게 돼요? 네, 밝아지게 되죠.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니까요. 근데 표면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왜냐면요, 크게 팽창하게 되면서 표면적당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색깔이 어떤 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적색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중심부의 온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밀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헬륨이 핵융합할 정도가 됐다라니까요. 중심부의 온도는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적색 거성이었습니다. 적색 거성이 중심부에서는요, 끊임없이 헬륨의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탄소가 생성이 되는데요, 마침내 헬륨이 다 사용됐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바깥쪽으로 퍼질 수 있는, 중심부에서는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온도가 높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변에 있는 것들이 누르는 중력만 작용하게 되니까 압축이 되는 거죠. 압축이 되면 또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또 굉장히 높아진다니까요. 그로 인해서 바깥쪽은 어떻게 돼요? 샥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완전히 모여있는 이 중심부에 흰색을 띠고 있는 백색 외성이 있게 되고요. 백색 외성이 되지만은 이 탄소가 결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온도는 도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핵융합 과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고요. 백색이 되긴 하지만 중심부에서는 차츰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주변부는 어떻게 돼요? 이 팽창한 기체들이
마치 이렇게 도너츠처럼 중심을 감싸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성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하죠. 행성처럼 주변을 띠처럼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행성은 뭐였어요? 가운데 별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한 주기운동을 하는 천체를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색의 성이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주변을 마치 공전하고 있는 것처럼 띠를 띠고 있는 이러한 천체, 이것을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태양은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을 지나고 나면요, 백색 외성이 되면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차츰 식어서 흑색 외성이 돼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태양보다 훨씬 더 질량이 큰 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질량이 큰 별인 경우에는요, 적색개성보다 훨씬 더 크게 팽창해서 초거성이 됩니다. 초거성이 되고요. 중심부에는 탄소 핵이 생성된 이후에도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온도가 계속 높아지게 되면요, 탄소보다 더 무거운 원소인 산소, 주소, 철 등이 생성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철이 생성이 되면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자, 이렇게 철이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식이 되냐면요,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죠. 급격히 수축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마침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초신성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이 슈퍼노바, 초신성이 일어나게 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하게 됩니다. 이 방출된 에너지가 굉장히 큰 열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폭발하는 과정 중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 은, 구리, 우라늄과 같은 원소들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초고성 이후에 초신성 과정을 거치면서 폭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폭발 후 남은 중심부에는요, 고밀도의 중성자별이 형성이 되고요. 혹은 중심부의 질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블랙홀이 형성이 됩니다.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원소들은요,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우주 공간에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흩어진 물질들이 성간 물질로 되돌아가 새로운 별이나 행성을 생성시키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행성상 성운 그리고 초신성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주에는 여러 물질들이 흩뿌려져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별과 별 사이에 존재하는 성간 물질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를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밀도가 일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질량 있는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무거운 원소가 있으면요,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끌어당기게 되고요. 이것들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뭉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 태양과 같은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행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제 태양과 지구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태양계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요? 태양계의 성운이 먼저 형성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 초신성으로부터 만들어진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운이 수축하게 되죠. 성운이 수축하는 과정들에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회전이 일어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물질이 꼭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처음에는 이 물질들이 여러 방향에서 사방으로 결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일정 방향으로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요, 이 회전력 방향으로 계속 물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점점점 덩어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 회전이 빨라지면서 중심에는 중력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요. 대부분의 물질이 물질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부분이 볼록해지고요. 가장자리는 납작한 원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물질이 회전한다 라고 하는 건요, 그 중심을 통해서 회전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원심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깥쪽으로 쏠리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중심부에는 무거운 태양이 존재하게 되지만은 이 태양 중심으로 원소들이 사방으로 흩뿌려지게 되면서 중심부에는 무거운 원소가 남게 되고요. 중심부에서 멀어진 곳은 가벼운 원소들이 계속 날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요. 성운의 중심부에는 볼록하게 모인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죠. 원시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반에도 중력이 작용해서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중심부에서 가운데 원시 태양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돌아가는 과정 중에 무거운 원소들은요, 이 중심부에 남게 돼요. 가벼운 원소는 중심부에서 더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 강의 상류, 중류, 하류 얘기했었을 때 강의 상류에는 무거운 돌들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강의 하류에는 가벼운 모래가 이렇게 쭉 쓸려 내려간다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강의 상류에는 물의 흐름이 빠릅니다. 그래서 가벼운 입자들은 멀리 쓸려 나간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무거운 것들은 차근차근 제일 무거운 것부터 점차 가벼운 순서로 상류, 중류, 하류까지 쓸려져서 쌓인다 라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회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이때 중심부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남게 되고요. 가벼운 원소들은 멀리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 가벼운 원소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바로 수소가 됩니다. 수소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헬륨이 있죠. 아까 우리 봤었잖아요. 태양과 같은 별, 태양보다 큰 별들 중심부에는 핵이 있었죠. 핵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뭐가 있었어요? 무거운 원소들, 탄소 같은 것도 있었고요. 산소도 있었고요. 규소도 있었고 철도 있었잖아요. 자, 얘네들 보시면요. 많이 보던 거죠. 특히 이 산소와 규소 같은 것들은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광물에서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서 산소, 규소는 조항 광물을 이루는 주된 원소였습니다. 그리고 철은요. 지구 내부에 핵 있잖아요. 핵을 이루는 주성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탄소는 또요. 탄소는 생물체를 이루는 유기물의 대표적인 성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거운 원소들이 모여서 중심부와 가까운 곳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잡아당겨요. 이거 배운 것 같은데요. 볼까요, 이거? 자, 태양과 가까운 쪽에서는요, 우리 지구형 행성이라는 종류의 행성들이 만들어지고요. 지구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서는요, 목성형 행성이 생긴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지구형 행성의 특징이 뭐였어요? 표면이 암석으로 되어 있고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목성 행성은요, 크기가 굉장히 커요. 기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수소와 헬륨과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딱 맞아 떨어지죠. 자, 태양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지구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자, 원시 지구는요, 태양계 원반의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질량과 반지름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원시 지구 형성이 되고요. 처음에는 표면 온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미행성체들의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는 점점 상승하게 되고요. 지구는 마그마 상태의 바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핵과 멘틀이 분리가 됩니다. 자, 마그마의 바다에서 무거운 철과 니켈은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이 되는 거고요. 가벼운 규소와 산소는 떠올라서 멘틀이 이루게 되는데, 규소와 산소는 아까 얘기했었죠? 광물의 주된 성분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원시 지각과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행성체의 충돌이 줄어들게 되면서 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 거죠. 이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비가 내리게 되고요. 원시 바다가 형성이 되고요. 이 원시 바다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앞에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 행성을 얘기했습니다. 지구형 행성은 수성, 금성, 지구, 화성과 같은 행성을 얘기했었죠. 우선 첫 번째, 태양에서 가까운 곳에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철과 니켈, 규소 등 주로 암석이나 금속 성분이 남아있어서 미행성체를 형성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여기서 나와있듯이 철과 니켈, 규소 같은 무거운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크지 않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전부 다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에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묶어서 목성행성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요. 첫 번째, 태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죠. 왜냐하면 가벼운 원소이기 때문에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원시 행성의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태양보다? 태양에서 먼 곳에서 이것들이 뭉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기 때문에 빨리 결합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라고 했잖아요. 자, 크기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수소와 헬륨과 같은 기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요. 표면은 기체 성분으로 되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원시별은 중력 수축이 일어나면서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중심부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였어요? 네, 주계열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내부의 온도 몇 도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1000만 K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자, 이제 주계열성 얘기하는 거예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경우에는요. 자, 태양 정도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계열성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요, 또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부에는 백색 외성, 그래서 나중에 수명을 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요, 둘러싸고 있던 기체가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면서 행성상 성운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금, 우라늄과 같은 원소는 어디로부터였어요? 초신성으로부터였죠. 초신성으로부터 발생한 막대한 에너지에서 형성한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네 번째입니다.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는 가벼운 기체 원소는 무엇이며 라고 얘기하죠. 자, 가장 가벼운 거 수소가 결합해서 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헬륨 되겠습니다. 헬륨 어떻게 써요? H가 되죠. 그리고 헬륨을 통해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원소 마지막 단계였어요. 뭐였어요 이거? 네, 철이 되는 거죠. 철은 어떻게 씁니까? 원소기호로? 철은 원소기호로 Fe라고 쓰죠. 철입니다. 자,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는 금속과 암석 성분의 지구형 행성, 그리고 먼 거리에는 기체 성분의 목성형 행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6번입니다. 원시지구는 미행성체의 충돌에 의해서 원시바다가 형성이 되죠. 마그마 바다죠. 마그마 바다 형성이 되고요. 마그마 속의 무거운 물질은 핵, 그리고 가벼운 물질은 위로 떠올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멘틀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원시 바다에서 생성이 됩니다. 오늘 별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그 가운데 원소가 생성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형성 과정도 같이 살펴봤죠. 자, 바로 모니터 끄지 마시고요. 크기에 따른 별의 일생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내용도 한번 설명해 보는 연습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다음 시간은 주기율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